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먹기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배우고 있어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에 제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에 보니까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러죠. 당연히 없죠. 그죠? 자, 저거는 엄청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용어를 정리를 해볼 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묻는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묻는지 글자가 틀립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지분만 안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분이 돼요. 자,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그죠? 만약 갑하고 을하고 각각 1억씩 내어서 2억짜리 집을 지었어요. 지었다면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죠. 그러면 두 사람이 등기소에 가서 두 사람 명의로 공동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이 혼자 가서 2분의 1만 보존 등기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만의 보존 등기는 할 수 없다. 일단 갑, 을 공동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각자 2분의 1, 2분의 1 지분을 갖게 되죠. 그죠? 그럴 때 이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매매할 수는 있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분의 소유권 이전은 O입니다. 지분만 소유권 보존은 X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일부는 있잖아요. 앞으로 저하고 수업을 할 때 부동산 일부가 나오면 토지의 일부하고 건물의 일부가 있겠죠. 이때는 건물의 일부가 이해가 빠릅니다. 만약 우리 집의 아파트에 방이 4칸이다. 그러면 이 방 한 칸이 부동산 일부입니다. 그럼 당연히 방 한 칸만 소유권 보존 당연히 안 되죠. 방 한 칸만 소유권 이전 당연히 안 되죠. 방 한 칸만 은행에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방 한 칸 전세는 줄 수 있지.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의 전세는 되는 거예요.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보존은 안 되는 겁니다. 이중은 당연히 안 되죠. 우리가 출생신고를 2번 한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이중의 보존 등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인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인의 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들 눈살미가 있다면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해놨죠. 그럼 만약 토지와 건물이 답이 동일하다면 쓸 때는 그냥 부동산이라고 썼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토지라고 썼고 여기는 건물이라고 썼다는 말은 토지와 건물은 차이나는 차이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차이점은 한 개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대장이죠. 그죠? 판결서죠. 그죠? 수용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4번이다. 자, 정리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실양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건물 소유권 보존은 된다 이 말입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안 된다 이 말. 이때 여러분들 받아들일 때 어떻게 딱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거든. 항상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실양군수, 구청장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하느냐 국가로부터 하느냐 할 때 국가로부터 합니다.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란다. 주인 없는 땅은 전부 다 국유지입니다. 토지는 국가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나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실양군수, 구청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새 집을 지었다. 그럼 새 집을 지었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집을 짓기 전에는 뭘 해야 되느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준공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국가가 내어주는 거냐? 지방자치단체가 내어주는 거냐? 지방자치단체가 내어줍니다. 따라서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고,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도 돼요. 그러면 만약 물을 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토지 소유권 벌어넘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없다 이래 돼야 돼요. 이거는 건물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등기 실행이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자, 용어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 등기 원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등기 원인이라는 말이 있고, 등기 원인이라는 말이 있고, 등기 원인이라는 말이 있거든. 그 여기에서 등기 원인 일자가 있고 등기 원인 정보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에 등기 원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등기가 있게 된 원인, 이게 등기 원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등기가 나오죠. 이게 등기다 이 말. 그러면 소유권 벌어넘기,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소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의 새 집을 지었죠. 그러면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이전된 원인은 여기 상속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이 등기 원인이고 요 1월 2일이 등기 원인 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등기 원인은 상속입니다. 상속. 등기 원인 일자는 1월 2일이죠. 이거는 아버지가 사망한 날짜예요. 그럼 등기 원인 정보죠. 그러면 상속은 부사지간임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사지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등기 원인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상속, 을에게서 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건 수용,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건 유정, 정에서 무로 소유권이 이전된 거는 매매. 그럼 여기에는 진정명예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각각의 등기마다 원인들은 다 다른 거예요. 각각의 등기마다 원인은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시험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등기 원인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 없다는 거는 1번이 있죠. 1번이 소유권 보존이죠. 그럼 2번은 소유권 이전이죠. 결론은 등기 원인은 2번부터 있다. 2번부터 1번은 없어요. 그러면 모든 등기는 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소유권 보존 등기만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올해 33회도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면 결론은 소유권 보존은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거든. 처음이라는 거는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겁니다. 백지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는 백지 상태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탁 등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기법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있잖아요. 크게 항상 넓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제목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제목. 그럼 만약에 등기는 1장은 총칙이다. 2장은 등기설비다. 3장은 등기총론이다. 4장은 권리에 관한 등기다. 5장은 여러 가지 등기다. 이 제목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자, 경상남도 이렇게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큰 제목이고 중제목이고 소제목이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큰 제목을 먼저 딱 보면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기출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있고 출제 빈도가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신탁 등기는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출제 빈도가 100%거든. 그럼 이거는 공부를 해야지.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시험에 안 나오는 등기가 있어요. 그 만약에 임차권 등기는 시험에 출제를 잘 안 해. 그럼 그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양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먼저 공부하고 낮은 부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를 어렵다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60점만 받으면 되죠. 60점만 받으면 된다는 말은 40문제 중에 24개를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세요. 40문제 중에 24문제를 맞추면 합격이죠. 역으로 말하면 16개나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16개나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낮은 것은 양을 줄인다는 것은 시험에 안 나올 테고 설사 나오더라 하더라도 틀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윤이 맞아라고 하는 문제는 맞춰줘야 돼요. 틀리라고 하는 문제는 틀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출제는 반드시 70점은 맞게끔 해주거든. 그럼 70점 맞게끔 해준다는 거는 맞아라고 출제 문제는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틀리라고 한 문제는 틀려주면 됩니다. 책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받아보면 제일 앞부분에 어느 부분에 시험에 출제를 많이 한다는 게 나와 있거든.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럼 여기에 이제 신탁 등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신탁 등기는 자 이렇게 먼저 한번 볼게요. 옛날에 신탁은행이라는 게 있지. 그러면 신탁은행은 돈을 맡겨 놓으면 은행에서 돈을 불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이 아니고 부동산을 배우거든. 그러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는 신탁은행이고 부동산을 맡기는 게 신탁등기다 이 말.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을 만약에 한번 본다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여기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갑하고 요 병하고는 부자지간이에요. 부자지간. 자, 호칭 정리를 해놓고 할게요. 재산을 맡기는 쪽을 위탁자라고 불러요.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쪽을 수탁자라고 불러요. 그에 따르는 수익금을 가지고 가는 자는 수익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라. 그런데 이 자식이 신통치 못해요. 재산 물려주면 그 즉시 정선 카지노에 가서 6개월 안에 재산 다 날려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을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맡기면서 그에 따르는 수익금은 병에게 줘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긴다는 게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를 합니다. 그게 신탁등기. 자,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일건 일신청서주의입니다.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는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이 소유권 이전과 신탁 등기는 등기가 2개거든. 2개인데 신청서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자, 왜 하나밖에 안 들어가냐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죠.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하면서 신탁 등기를 했죠. 등기가 2개단 말이에요. 그런데 1위로 가니까 번호는 1개밖에 부여를 못 받는다. 등기는 2개인데 번호는 1개밖에 부여를 못 받아요. 그래서 신청서도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등기할 때마다 번호를 줍니다. 그럼 등기가 2개면 번호도 2개고 등기가 2개면 신청서도 2개예요. 그러나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등기는 2개인데 신청서가 하나, 등기는 2개인데 번호는 하나.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순위 번호는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탁 등기 했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신탁 원부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위탁자가 누구, 수탁자가 누구, 수익자가 누구, 어떤 재산을 어떻게 맡겼고, 맡기는 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수익금의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재산을 맡길 때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등기부에 다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 장부에다가 기재를 한다. 이게 신탁 원부입니다.
그러면 신탁 원부에 기록된 내용은 원래는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탁 원부는 등기부의 연장이다. 그래서 신탁 원부를 넓은 의미로 등기부로 보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설명을 할 때, 자, 여기서 신청서는 하나입니다. 순위번호, 이 순위번호 있죠? 한 개밖에 부여를 못 받아요. 순위번호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신탁 원부는 있잖아요. 부동산을 만약 10개 맡겼다. 그럼 신탁 원부도 10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정상이죠. 부동산이 하나면 신탁 원부도 하나, 부동산이 10개면 신탁 원부도 10개. 그럼 요 세 개를 구별해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밑 옆에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정리하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죠? 보니까 신탁 원부는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죠. 그러면 부동산이 10개라면 신탁 원부도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 계약서에는 금인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금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금인을 받습니다. 그럼 신탁도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신탁 계약서 들고 구청에 가서 금인을 받아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실행인데 좀 전에 봤죠. 그죠? 순위번호는 하나입니다. 이걸 각각 이라면 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구도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합유가 나오죠. 여러분들, 나중에 공동 소유가 나오거든. 이 공동 소유는 있잖아요. 그죠? 합유가 있고, 공유가 있고, 총유가 있어요. 총유가 있어요. 이때 등기법에서는 총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합유와 공유입니다. 그럴 때 대다수는 공유입니다. 공유. 그러나 합유가 등장하는 것은 두 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좀 전에 갑이 을에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기죠. 그럼 이 을이 혼자일 수 있지. 그럼 여기 혼자로 등기하는 거지. 그런데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5명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이게 5명 공동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5명이 공동이니까 공유로 등기하느냐, 합유로 등기하느냐, 이 경우에는 합유로 등기합니다. 공유로 등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논리죠. 합유와 공유의 차이가 뭐냐? 합유는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를 하지 않죠. 공유는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하죠. 그죠? 그럼 시험에는 있잖아요. 거창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글자를 합유이라면은 O, 공유이라면 뭐다? X. 자, 나중에 여러분들 등기법을 공부할 때 출발을 딱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무조건 두 개로만 딱 나누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시험에 낼 때 인감증명서가 무엇이냐 이런 시험 문제 없습니다. 신탁 원부가 무엇이냐 이런 시험 문제 없습니다. 답은 이거죠. 인감증명서가 무엇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안 한다 이 OX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여러 개가 나왔을 때는 두 개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구에 합유라고 쓰면 O, 공유라고 쓰면 X, 둘 중에 한 개만 쓰거든. 그럼 이것만 딱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입니다. 그죠?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여러분들 그러면 가등기가 뭔데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임시로 해두는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법학 시간에 가짜가 들어가는 거는 가짜 등기입니다. 가짜 등기. 그러니까 임시로 해둔다.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할게요. 가등기가 있으면 진짜 등기가 있어요. 그럼 이게 진짜 등기가 본등기입니다. 본등기. 그러면 가등기, 본등기죠. 그러면 항상 제가 예를 들 때 가등기는 약혼입니다. 약혼. 본등기는 결혼입니다. 결혼.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게요. 약혼을 했어. 법률적으로 부부이냐? 아니죠. 결혼했어. 결혼하고 난 다음에 혼인신고해야 법률적으로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약혼이니까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물건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로 해두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죠. 자, 보세요.
항상 예를 때 이렇게 예를 들죠.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볼까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냐? 갑입니다. 갑. 자, 갑은 시아버지고 을은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자, 시아버지가 30년 동안 공직자 생활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해가 집에 있는데 심심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학원에 가서 이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원에 가보니까 젊은 세댁들이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놀고 있는 며느리를 보내서 자격증을 따오게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러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 내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너 또래의 젊은 세댁들이 많더라. 너 자격증만 좀 따온나? 자격증만 좀 따오면 너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집 너 이름으로 해줄게. 이러면.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버님 정말이세요? 그럼 아버님 제 이름으로 가등기라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이름으로 가등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등기는 이 번호가 생명입니다. 그러면 을은 며느리는 가등기를 하면서 2번을 받은 거예요. 2번을.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있잖아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말만 믿고 가등기 안 했어. 여기는 가등기 했어. 하고 2번을 받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키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가등기를 해줘도 소유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시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시아버지는 병에게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병에게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병에게 매매. 그럼 이제 나중에 며느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해가지고, 자, 이 그림을 먼저 볼게요. 합격을 해가 시아버지한테 갔어. 아버님, 제가 자격증 따오면 이 집 제 이름으로 해준다고 그랬죠?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이래 하니까 이미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가 도로 찾아올 수 있냐? 못 찾아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그 며느리가 시험에 합격했거든. 했다면 이제 시아버지한테 가서 아버님, 이제 제 이름으로 본등기 해주세요. 진짜 등기 해주세요. 이러는. 그러면 여기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키는 이겁니다. 이거는 가등기고, 이거는 본등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등기는 2개죠. 근데 번호는 하나입니다. 하나. 이걸 문자로 말하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이 말. 그러면 며느리는 가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본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본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본등기를 하면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2번이지, 이 사람은 3번이지. 동일 부동산의 2번, 3번 소유자가 나란히 올 수 없어요. 하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등기를 해두는 이유는 이 가등기를 해두는 이유는 2번을 번호를 받아주게 하는 겁니다. 번호를. 그러면 다음에 오는 사람은 3, 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가등기 해둔다. 이게 순위 보전을 위해서 가등기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잃은 청구권에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가등기의 대상이 나오거든. 여러분들 29회 30회, 31회는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등기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나오거든. 여러분들 이거는 법률적 지식을 좀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오거든. 여러분들 시기부 정지 조건부의 반대는 종기부 해제조건부입니다. 자, 장래의 확정이죠. 불확정이죠. 반대겠죠. 그죠? 청구권이 있는이죠. 청구권이 없는이죠. 반대죠. 그죠?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물권하고 채권도 반대적 성격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기부 정지 조건부가 뭐냐면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정말이세요? 그래. 그럼 제 이름으로 가등기 해주세요. 그게 정지조건부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기부 해제 조건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권리가 소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용돈을 주겠다. 그럼 졸업하고 나서는 준다 안 준다? 안 주지. 안 주는데 보호할 가치가 있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5번은 공부할 필요 없죠. 확정과 불확정입니다. 청구권이 있는 이죠. 여러분들 청구라는 말 속에는 상대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 그러니까 청구권이 있어야 가등기가 됩니다. 청구권이 없으면 가등기 할 수 없어요. 자,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물권적 청구권이 있거든. 여러분들, 물권은 어느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가 필요가 없어요. 채권은 법률 행위를 한 양당사자 사이에는 효력이 있으나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민법적 용어예요. 그죠? 익숙을 시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보면 이제 신청인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공동 신청이 있고 단독 신청이 있죠. 항상 출제인이 시험에 낼 때는 원칙은 시험에 출제를 안 합니다. 예외를 출제를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등기의 원칙은 공동 신청이죠.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외가 나오거든. 예외 넣을 때 이 밑에 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등기는 동의서, 성낙서가 들어가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이렇게 예를 듭니다. 자, 봅니다. 1번에 소유자 갑이거든. 자, 시아버지고 며느리입니다. 그러면 의무자, 권리자 두 사람이 같이 가서 가등기 했다. 그럼 그거 아무 문제 없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가서 가등기 했다.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의무자고 이 사람이 권리자이잖아요. 자, 이때 시아버지가 큰 소리 친다고 너 자격증만 가지고 오면 받아오면 내가 이 집을 너 이름을 해줄겠대. 근데 막상 며느리가 그럼 아버님 제 이름으로 가등기라도 해주세요. 시아버지는 큰 소리 친다고 너 자격증만 따오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가등기를 해달라고 그러거든. 이 가등기 좀 큰일 난다. 왜? 여러분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자식한테 미리 재산을 물려주면 나중에 노년에 힘들잖아요. 그죠? 절대 재산을 물려줘서는 안 되거든. 시아버지도 며느리한테 집 재산 물려줘 버리면 나중에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 눈치 끌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요즘 며느리 독하잖아요. 독해. 그러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그러냐. 아버님 환절기에 출타하시다가 감기 걸릴 우려가 있으니까 성낙서만 하나 써주면 젊은 재혼자 가서 가등기 하겠습니다. 자, 모든 등기는 권리자가 의무자의 성낙서를 들고 들어가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등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를 안 하겠죠? 하면 고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용어가 나중에 우리를 많이 괴롭힙니다. 그럼 여러분들 답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수업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거예요. 이 글자와 이 글자가 같냐 다르냐를 구별 못하면 끝장입니다. 이거는 가처분이지. 이는 가처분 명령이지. 글자가 다르잖아요. 맞죠? 이 구별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는 촉탁을 겁니다. 항상 법원으로 가서 등기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가처분 명령이죠. 이 말은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받았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명령서니까 판결서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서를 가지고 가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처분 명령은 단독입니다. 가처분은 촉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가 나오네요. 그죠?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됐거든.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해줬습니다. 가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가등기 할 때 이 사람이 의무자고 이 사람이 권리자입니다. 자, 이제 키는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줘도 소유자는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이 말이거든. 소유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갑. 그러면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이걸 호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호칭 정리. 여러분들 갑 있죠? 의무자입니다. 을 있죠? 권리자입니다. 병 있죠? 이 병을 제3취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갑은 가등기 할 때 소유자입니다. 을은 가등기가 을의 명의로 돼 있죠. 을은 가등기 명의인입니다. 명의인. 자, 그럼 여기서 힌트를 잡을 때 어떻게 딱 잡느냐면은 제가 좀 전에 가등기는 약혼입니다. 본등기는 결혼입니다. 답입니다. 약혼의 대상자와 결혼의 대상자는 같아야 되느냐 달라야 되느냐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그 말은 가등기와 본등기는 똑같아야 돼요. 그 말은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하면 본등기도 갑하고 을하고 해야 됩니다. 가등기 때 의무자가 갑이었다면 본등기 때도 의무자가 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봅니다. 1번은 건들 거 없죠. 그죠? 그럼 요 2번을 보세요.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가등기 해줬거든.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갑은 병에게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며느리가 본등기 할 때는 갑에게 청구하느냐 병에게 청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좀 전에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했잖아요. 그럼 본등기도 갑하고 을하고 해야 됩니다. 병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등기 할 때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하고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3자가 나오죠. 이거는 병입니다. 병. 소유권이 이전돼도 가등기 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갑하고 을하고 가등기 때 했기 때문에 본등기도 갑하고 을하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의 번호가 있을 때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을이 가등기 했죠? 그럼 번호가 2번이잖아요. 그럼 본등기 할 때 그냥 여기에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번호를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4번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제3취득자의 승낙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했죠? 그럼 본등기도 갑하고 을하고 합니다. 할 때 이 사람의 승낙서가 필요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 승낙서 필요가 없습니다. 왜? 조금 있으면 죽을 놈입니다. 이 승낙서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본등기를 하여도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이래놨죠. 저기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면 이 가등기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 하는 겁니다. 왜? 자, 제가 좀 전에 가등기, 약혼, 본등기, 결혼이죠. 그럼 결혼했어. 그럼 약혼의 유무는 불 지르느냐, 안 지르느냐? 불 안 지르는 거잖아요. 그 말은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거든. 그럼 본등기가 순위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가등기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6번이 있죠.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할 때, 자, 이 문구는 어려운데, 자,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이 부동산은 갑이, 자, 새 집을 지었죠. 갑이 지었죠. 그럼 갑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을에게 가등기 해줬죠. 그럼 을은 가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어. 갑이 가지고 있는 거는 등기필 정보, 을이 가지고 있는 거는 가등기필 정보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을이 본등기 하잖아요. 결론은 본등기 할 때 의무자가 누굽니까? 갑이지. 그럼 등기필 정보는 갑이 제출하는 거예요. 을은 권리자이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갑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을이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은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 가등기 권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해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자, 여러분들 흐름을 다시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가등기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갑이 병에게 매매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을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면 이 등기 있죠. 이거는 등기간의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겁니다. 왜? 을이 본등기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거든. 그럼 소유자가 둘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동일 부동산의 소유자가 2번, 3번 나란히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소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냐 이러면 가등기된 부동산을 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나중에 가등기된 부동산 샀죠? 그러면 가등기 권리라고 본등기를 해보면 이게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도록 사지 마라.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끝까지 공부가 되셨네요. 이 그림입니다. 자, 됐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등기 파트를 공부를 다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입문과정이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공부하기 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세 번을 돌았을 때, 저게 저 말이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공부는 있잖아요. 1년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1년 과정의 공부를 이야기할 때, 자, 보세요. 북한산에 등반을 한다고 해서, 등산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한 발 디뎌가지고 북한산 100군데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당연히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오를 때는 땀도 나고, 숨도 차고, 맞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묵묵히 이겨갔을 때 100군데 정상에서 산 아래의 웅장함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 많이 듭니다. 친구들이 모임하자고 연락이 올 때 그 유혹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런 과정을 전부 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는 직계 좀비 속의 관원상제 이외에는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묵묵히 공부만 합니다. 이 공부는 하루에 5시간씩 1년에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합격할 수. 여러분들 소문 들어서 아시겠지만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소문이 많이 있어요. 내년 3월 달에 결과가 발표가 돼요. 근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2년, 3년의 유예기간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길으면 2년이에요. 3년, 4년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하기로 했다면. 그러니까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자격증을 따기가 쉬운 거죠. 그죠? 상대평가하면은 자격증 따기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묵묵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하루에 5시간씩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 과정은 공부를 다 마쳤죠. 그죠? 입문 과정은 마쳤어요. 다음에 본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합니다. 자, 마치도록 하죠.